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이고요.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알며 살았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해본 적이 없이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살았던 여자예요. 인질한 걸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 저에게 부모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할머니 말로는 저희 아빠랑 엄마가 16살 때 저를 낳아 엄마는 절 버리고 아빠는 새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저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할머니한테 저를 좀 맡아달라고 했대요. 그때는 할머니가 저를 맡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할머니도 그러셨거든요. 나니까 너를 맡아주는 거라고나 아니었음 벌써 보육원에 갔거나 입양 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였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매번 들어오니까 당연히 눈치를 보며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가 맞벌이하는 고모들의 자식들을 돌봐줬는데 그 애들을 할머니가 본 게 아니라 제가 거의 다 봤어요. 저 11살 때 걔네들이 3, 4살이었는데 그 어린애들 밥 챙겨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다 했죠. 고모들도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허리도 아프고 힘도 드니까 네가 좀 사촌 동생들 좀 봐라. 이런 거라도 해야지. 그냥 공짜로 먹고 자고 하면 되겠니? 라고 했거든요. 그래 10대 때는 부모처럼 살았어요. 말이 친할머니한테 맡긴 거지 저한테 맡기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렇게 눈칫밥만 먹으며 살다가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되자마자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20살에 쫓겨나듯이 할머니네 집에 쫓겨나 보증금이 없는 여인숙에서 살며 알바를 하고 살았어요. 어떻게든 이런 시궁창 같은 삶에서 벗어나려고 밤낮 없이 일만 했죠. 진짜 악착같이 살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믿을 건 돈 하다 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들 절 보면 20대라고 생각을 안 할 정도로 얼굴에 고생하는 적이 역력했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알바를 하며 살았는데 제가 일하던 횟집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사장님이 가게를 접는다고 하셨어요. 역 주변에 있는 곳이라 상권도 좋고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었는데 유난히 이 횟집 장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잘리게 되었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그 가게를 인수받아 곱창집을 연다고 했던 여사장님이 아유 그렇지 않아도 나도 알바생을 좀 구해야 되는데 우리 가게에서 알바 좀 해줄 수 있어요? 여기 가게 구조는 나보다 아가가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고 저는 이게 뭔 횡재냐 싶어 뒤도 안 돌아보고 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가게 인테리어 때문에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나오라고 하셨죠? 한 달 동안 쉬고 있으니 아주 몸이 베겨 죽겠더라고요. 한 달 후 여사장님의 연락을 받고 가게에 나가니 웬 남자 알바생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알바생이 아니라 여사장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아들은 저보다 3살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딱히 할 게 없어 본인 엄마랑 같이 가게를 한다고 했어요. 부모 잘 만나서 속 편하게 사는구나 싶었죠. 처음에는 단지 사장 아들이란 생각에 선입견을 가졌었는데 의외로 일도 열심히 하고 피도 안 부리고 제가 하는 일까지 도와서 자기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를 좋아해서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월급날이었는데 사장님 아들이 먼저 한턱 낼 테니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남자와 단둘이 술을 마셨는데 그날 얼마나 취했는지 제 소개기부터 가정사 얘기까지 하며 울고불고 토하고 난리를 쳤어요. 지금 생각해도 쪽팔리기 그지없죠. 근데 이런 제 모습에 사장님 아들은 먼저 고백을 했고 저희는 사장님 모르게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곱창집이 저녁 장사라 낮에는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해 저녁에만 남자친구를 볼 수 있었죠. 아슬아슬하게 하는 연애도 꽤 재밌었어요. 창고에서 몰래 손도 잡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고 그랬죠. 사실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이 알바도 그만둬야 되는 걸 알았지만 사랑 앞에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사장님이 먼저 저희 사이를 눈치채고야 말았어요. 사장님은 그닥 저희 연애 소식을 달가워하진 않으셨지만 워낙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해주니 눈치를 보며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한 2년 동안 연애를 했죠. 사실 이렇게 오래 만나고 사귀었으면 웬만해선 저희 둘 사이도 인정을 해주실 법한데 사장님은 저를 그냥 곱창집 알바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제 사정을 알고는 더 그러시는 게 같았죠. 행여나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이라도 할까. 저를 더 힘들게 하며 일을 시키셨는데 저도 물레나지 않았어요.
사장님은 업내 제 업무에 서빙해서 불판 닦는 일을 시키며 올해는 얼정도 하지 못하게 하셨고 이쁘장한 알바생까지 뽑아 본인 아들과 함께 서빙을 시켰어요. 하지만 이런 사장님의 미움에도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을 약속하였고 절대 안 된다는 사장님의 고집을 남자친구는 단식투쟁까지 하며 결혼을 승낙받았습니다. 사장님이자 제 시어머니는 이런 저에게 내 아들이 너 같은 여자 만날 인물이 아니대. 어쩌겠냐? 네가 좋다고 저러는데 근데 난 아니다. 일단은 지금 한 걸음 물러서는 중이니까 결혼 허락해준다고 해도 며느리라고는 인정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시어머니 말씀에 제가 더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 소식을 할머니한테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몇 년 만에 연락을 드렸어요. 혼주석에 앉을 분이 할머니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할머니는 의외로 마다하지 않으셨고 상견례도 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견례 자리에 할머니를 데리고 간 게 아주 후회로 남았죠. 할머니가 거기서 아주 큰 실수를 하셨는데 시어머니한테 저 같은 애를 왜 데리고 살려고 하냐며 내가 며느리를 보면 이런 애는 절대 며느리로 들이지도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 할머니마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 얘기하듯이 말을 했어요. 제 할머니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 말을 하는데 듣는 저희 시어머니는 오죽하겠냐고요. 당연히 결혼을 하고부터 시어머니의 어마어마한 타박살이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전히 저는 시어머니 가게에서 주방일을 하며 설거지를 했고 곱창을 손질하는 일을 했어요. 결혼을 했다고 제 삶이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딱 하나 호칭이 달라졌다는 거였죠. 한 번은 제가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게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초반에는 열만 조금 나다가 몇 시간 지나니 눈이 컴컴하더라고요. 그래서 씻고 있던 설거지 그릇을 깬 적이 있었어요. 와장창 하는 소리에 시어머니 주방으로 들어와 제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머리까지 툭툭 치시는데 야, 더 일 제대로 안 해? 지금 네 살림 아니다 이거야? 뭐야? 아니 이 아까운 그릇들 다 어쩔 거냐고. 이 그릇들 아주 네 월급에서 다 빨 테니까 그렇게 하라. 이거 빨리 안 치워놔 하고 나가시는데 주방 이모들 앞에서 명색이 며느리라는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이런 대우나 받으니 주방 이모들도 저를 시녀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를 낳으면 시어머니의 구박이 조금은 덜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그러던데 남편보다 2살 어린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는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반들반들한 얼굴에 잘 차려입은 옷차림이 저랑은 많이 대조된 모습이었죠. 동생과 동생 여자친구는 상견례 날짜 때문에 시어머니와 상의를 한다며 가게에 왔는데 저를 뺀 넷이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연히 출시 집안 며느리이니 일을 하다가 자리에 맞아 대화하는 걸 듣고 상견례 날 저도 가겠다고 하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부모도 없는 게 거기가 어디라고 천하게 따라간다고 해? 그 자리가 어딘지는 알고 막내 새아가 부모님하고 겸상한다고 하니 이 수준의 막내 새가 부모님을 볼 수나 있을 것 같아? 두 분 다 교수님인데?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귀까지 다 빨개져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신랑도 저를 향해 아휴 여기 앉아있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 괜히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라며 짜증을 내는 겁니다. 사실 신랑도 결혼한 지 몇 년이 흐르니 자기 엄마를 따라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는데 누구는 처가가 잘 살아서 처갓집 덕 본다던데 너는 가진 것도 없고 부모도 없으니 내가 이러고 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너를 우리 집에 받아준 것만으로 하루에 몇 번씩 절을 해야 된다고 했죠. 주변에서는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왜 신랑이랑 같이 사냐고 해요. 저도 아는데 알면서도 차마 이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유일하게 가꾼 가정이었거든요. 이런 모진 소리보다 반복적인 폭언보다 가족이 더 필요했기에 언감생심 이혼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저한테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신랑놈이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 여자애와 바람이 났고 불 꺼진 가게에서 그 짓거리를 하다가 저한테 딱 걸리게 되면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마저 지 아들 편을 들며 네가 볼 게 없는데 당연히 만 여자한테 눈 돌아가지? 억울하면 이혼해라. 라고 하는데 시어머니 말에 신랑마저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가진 게 없는 거 티내는 거냐? 여태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도움 준 게 뭐가 있다고 큰 소리야. 나도 더 이상 여자로 느껴지지도 않고 요즘 드는 생각이 진작 엄마 말 들을 걸 아주 후회가 된다고라며 내가 불륜 저지른 값 알아서 쳐줄 테니까 애는 두고 나가라 하는데 저는 소송을 걸 거라며 큰소리치고 애를 데리고 나왔어요. 하지만 이런 오기는 얼마 안 돼 바닥이 드러났고
저는 애를 다시 시댁에 두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소송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였고 실질적으로 남편한테는 재산도 없어 재산 분할 받을 돈도 없었죠. 무식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요즘같이 똑똑한 여자들 사이에 저만 혼자 뒤떨어져서 사는 사람이었죠. 저는 또다시 길거리로 나와 10년 전 생활을 하며 살았어요. 보증금 500에 월 35만원짜리 반지하에 살며 식당으로 편의점으로 일을 구하러 다녔고 밤낮 할 거 없이 돈을 벌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나중에라도 딸이 저랑 같이 산다고 하면 키울 능력이 됐으니까요. 그때는 시댁에서 딸 얼굴도 보여만 보여줘서 거의 딸과 생이별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렇게 뼈 빠지게 3, 4년 동안 돈을 벌며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사는 집 앞에 으리으리한 세단 차 한 대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차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 차 안에 사람이 있나? 이리저리 살피던 중 뒷자리에서 어떤 아줌마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차에 내리자마자 저를 와락 껴안는데 저는 너무 놀라 누구신데? 이러세요? 라고 했죠. 그러니 이내을 느끼며 우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쪽 엄마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아줌마를 떼어내며 한참 동안 그 아줌마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러니 그 아줌마는 손을 벌벌 떨며 저에게 사진들을 건네주는데 그 사진 속 아이는 다름 아니 저 어렸을 때의 사진이었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 그 아줌마는 아니 엄마는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저한테 빠짐없이 다 해주셨어요. 엄마는 아주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대요. 근데 저희 아빠를 잘못 만나 덜컥 임신이 되어버렸고 집안에 불명예가 되었다며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 시집도 못 간다고 지방에서 몰래 저를 낳아 친할머니에게 맡겼대요. 저를 맡아준다는 조건으로 엄마는 집에서 할머니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다는데 저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컸던 겁니다. 어쩐지 할머니가 왜 저를 보육원이나 입양시설에 맡기지 않고 키웠는지 알 것만 같았죠.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이 키우셨던 겁니다. 엄마는 그 조건으로 제가 크는 모습을 사진들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저희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랬다네요. 제가 고등학교를 호주에서 다니고 싶어 해서 호주로 유학을 보낸다고요. 그 말에 엄마는 할머니한테 돈까지 더 드렸다고 했어요. 그때가 시기상 저희 아빠가 새장가를 갔을 때였는데 집에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아빠한테 집을 사줬는데 그 돈으로 사준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도 그 얘기를 듣더니 공분을 감추지 못했고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잇따라 계속하더라고요.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다며 살면서 내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 나는 벌받아도 짜다며 그래서 이렇게 몸이 다 망가진 것 같다는데 엄마가 50밖에 되지 않았는데 투석을 받아야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투석까지 받게 되면 영영 저를 못 보게 될까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절 찾아온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용서까진 바라지 않는다며 가끔씩 이렇게 얼굴 보면서 살면 안 되냐고 하는데 저는 그런 엄마의 품에 안겨 어린 아이처럼 울부짖었어요. 엄마의 품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끼며 되려 절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죠. 엄마는 이미 다른 분과 가정을 꾸리고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다고 했는데 제 존재를 말하자마자 이혼을 당하셨다고 했어요. 저도 제 이혼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이유까지 알려드리니 엄마는 그 말에 얼굴까지 새빨개져 어떻게 내 딸한테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냐며 가만히 두진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는 그 여자가 하는 가게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 인간들하고 신랑이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가 딱 하는 말이 세진아 엄마는 그렇게 무식하게 큰 소리 안 내. 이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가 하는 가게. 그 가게 상가 사서 더 주려고 그리고 그 여자한테 아주 제대로 갑질해. 네가 당한 만큼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엄마의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내 딸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으니까 그 여자도 한번 피눈물 흘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희 엄마는 1년간에 걸쳐 시어머니 가게의 상가 주인을 만나 설득하며 그 가게를 사셨어요. 엄마의 배짱에 저도 깜짝 놀랐죠. 저한테 이런 든든한 엄마가 있었다는 게 눈물 날 정도로 탄복스러웠어요. 상가 주인이 저희 엄마로 바뀌자마자 제 시어머니였던 사람은 저희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새로 바뀐 상가 주인이 제 엄마인 줄도 모른 채 알랑방귀를 뀌며 상가 주인분이 갑작스럽게 바뀌었다고 소식을 들어서 이렇게 연락드려요. 언제 얼굴이라도 볼 겸 저희 가게 한번 오세요.
제가 아주 맛있는 곱창 한번 대접해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역시나 아주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비겁한 시어머니였죠. 저나 엄마나 그 문자를 보곤 옳다구나 싶어 바로 그 다음날 시어머니랑 전 남편 놈이 하는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장작 5년 만에 찾아가는 가게였는데 아주 징글맞게도 제 청춘과 제 결혼 생활에 피와 함이 들어간 오래된 곱창집이었어요. 저랑 엄마는 두 손을 꼭 잡고 가게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랑 전 남편은 절 보자마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향해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어디라고 와? 이게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됐나? 유나 아빠야. 이 미친 여자 얼른 내쫓아라. 저녁 장사 시작하기 전부터 아주 재수온 붙게 그냥 소금이라도 뿌릴라. 라고 하는데 저도 아주 귀청이 떨어질 듯이 소리를 치며 아줌마 오늘 상가주인하고 약속 있는 거 몰라요? 새로 바뀐 상가주인 오늘 온다고 한 거 모르냐고요? 여기 제 옆에 같이 오신 저희 엄마가 아줌마네 가게 상가주인이거든요. 어딜 지금 상가주인 딸한테 큰 소리를 치면서 재수가 없다느니 소금이라도 뿌린다느니 그딴 소리 하고 있어? 당신 내쫓기고 싶어?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저랑 엄마를 버거라 가며 보기 시작했고 이게 뭔 개소리냐고 하는데 저희 엄마 부동산 계약서를 시어머니 얼굴에 있는 대로 집어 던지며 저기요, 내 딸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내가 여기 상가 주인이라고 말기 못 알아들어요? 어딜 감히 내 딸한테 이따위로 말을 짓걸요? 아직까지도 내 딸이 당신네들 뒤치다꺼리 해주던 며느리로 보이나 본데 나 당장이라도 당신네들 밥줄 끊기게 할 수도 있어. 갑질이라고 하겠지. 근데 당신네들이 내 딸한테 한 짓 갚으려면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하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꾹꾹 참아왔던 그동안의 세월이 한순간에 갚아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도 날 것 같았고 다리도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도 같았죠. 근데 엄마가 제 손을 더욱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엄마의 손에서 모든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곤 갑자기 시어머니가 태도를 돌변하는 거 있죠? 저희 엄마한테 다가와 굽신거리며 이런 분이 우리 며느리 친엄마였다면 이런 식으로도 하지도 않았을 거라며 몰랐다고 죄송하다며 한 번만 너그럽게 생각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단 한 번 사과를 한 적 없던 사람이 유나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네 가슴에 비수를 많이 꽂았었지 우리 유나. 네 딸 생각해서라도 제발 우리 밥줄을 안 끊기 도와줘라 하며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짜내는데 전 남편 놈도 제 앞에 다가와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고 당신한테 잘못을 빌면 마음에 화가 좀 가라앉겠어? 라며 무릎을 꿇는데 저는 딱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당신네들 하는 거 보고 라면서요.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하던지 그동안 묵었던 체증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제 딸을 보러 갔습니다. 5년 만에 만난 딸이었죠. 5살 때 헤어져 벌써 10살이 된 제 딸은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딸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제일 가슴 찢어지는 말이었어요. 저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언제라도 엄마한테 오고 싶으며 엄마한테 와도 된다고 해주었어요. 저는 엄마와 딸이 한 번에 생긴 아주 복 많은 여자가 되었고 엄마에게도 딸에게도 매번 최선을 다해 진실을 다해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던 제 암울한 인생에 엄마라는 빛이 내리쬐어주면서 새싹도 자라고 꽃도 피게 된 것 같아요. 평생 저는 제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남에게 희생하는 인생이다라고 여겼었는데 저도 이제는 제 인생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살면서 제게도 이런 일이 다 있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긴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같이 똑똑한 여자들 사이에